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 2016년 4월 24일 주일날 67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어제 토요일자지요. 4월 23일 토요일자를 보면서 시사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시국을 보면 즐겁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조선일보 4월 23일 토요일인데 정부와 거야가 누리예산서 첫 충돌. 이 거야가 아닙니다. 이게 거짓 거야입니다. 거자가 이게 큰 거자가 아니고 거짓 야당하고 이제 누리예산서 첫 충돌했다. 이렇게 반역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죠. 정부 지방지원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를 하겠다. 더민주 국민의당 수용 못하겠다. 아예 본 예산에 포함시키겠다. 이제 안철수가 저 종북 안철수 그 와이프가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가 기고만장했습니다. 제3당인데 이 나라 제1당처럼 안철수의 기고만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소식 하나. 대림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란석 12조 공사를 수주를 했다. 철도, 댐, 가스전 등 사실상 확정됐다. 그래서 제재 해제 후 한국 건설사 첫 수주를 했다. 이제 이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동 특수가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수에서 이게 무궁화호가 가라앉았죠. 그리고 저 밑으로 땅굴이 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최근에 여수 사는 분이 여수에 있는 전주대학교 교정에 들어간 땅굴을 찾아갖고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규정 속도의 4배를 달렸다. 그래서 넘어졌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싱크홀만 생기면은 상하수관이 터졌다. 이 거짓말 하잖아요. 이 정부가 땅굴이 휴전선 4km 이남에 없어야 되니까 땅굴의 문제는 절로 보내놓고 이제 엉뚱한 것에다가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배, 3배, 4배 속도를 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땅이 꺼지면은 이제까지 그 속도를 내서 잘 달리는 것도 땅이 꺼지면 하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땅굴망이 지나가고 있고, 심탄진에서도 기차가 전복됐었는데 그쪽에도 땅굴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역발상 비대위원장을 거론하고 있어요. 조순영 한화갑 임명진해가고 야당 출신들도 비대위원장으로 받아들이자. 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4.13 총선 개표 부정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이인복이라고 하는 자가 간첩으로 여겨집니다. 선관위원장 이인복을 5천만 국민 앞에 제가 고발합니다. 이인복이가 대한민국의 총선 결과를 어지럽게 한 자인 것을 저희들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4.13 참패 원인 따져 총선 백서 펴낸다. 그런데 총선 백서를 이게 4.13 그 선관위원회가 앞장서고 KBS, MBC, SBS가 앞장서서 이 개표 부정을 한 걸 알지 못하면 참패 원인 따져 총선 백서 낸다 하면 겉핥기만 하는 겁니다. 김무성이가 개판 쳤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를 오래 끈 것이 패인이다. 그리고 윤상현이가 막말 파동한 것과 그 다음에 정두원이가 40명 살생부를 이러한 것들이 악영향을 끼쳤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이너 이유고 이것을 가지고 극본을 짜갖고 총선 개표 부정을 한 선관위 이인복이라고 하는 놈이 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이 배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수사를 하면은 이제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수사의 단초를 이제 이 시간에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북 당선자 모임 나타난 최경환 모두가 죄인. 내 탓 말자. 근데 아니다. 죄인은 선관위와 김무성이와 언론 1570명 간첩들과 야당과 참관인 간첩들이 이 개표 부정을 했다. 이제 국민들이 요 유튜브를 보면은 아하, 이 거대한 매크로 시나리오, 거대한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5만 명 간첩과 우리가 4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이 간첩들과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종북들이 합작을 해서 이 나라 4.13 총선 개표 부정을 했구나. 이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소야대의 상징적 장면. 거야가 아니야. 이 거짓 야당이야. 예산안 사전 협의 안 하면 거야. 이제 예산도 지들이 짜겠대. 사전 협의하면 지들이 짜겠다는 거지.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주 이 교만이 극에 달했어. 문재인과 김종인이와 안철수와 심상정이와 이런 놈들이 아주 극에 달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짓을 이제 하겠다는 거야. 자, 예산안 단독 처리 불가능. 연내 통과 못 시키면 준예산 사퇴. 이하 주장 상당 부분 수용 불가피. 야, 예산안 정부 보고 받겠다. 이제는 정부 보고 보고를 하래. 안철수가 이제는 저 거짓 표를 훔쳐서 제3당밖에 안 된 놈이 이제는 막 좌지우지하는 이 역사를 펼쳐가는데, 자, 4.13 총선 개표 부정의 매크로 시나리오를 제가 4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 우리 검찰총장이 누구죠? 이 검찰총장이 이걸 좀 이제 검사들, 민환 검사를 투입해갖고 이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침체에 있지만 말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막 왔다 갔다 뒤집게 하면서 이 쇼를 했던, 그래서 패배한 사람들은 이제는 보전 신청을 하고 30일 이내니까 한 보름 이상이 남았죠. 보름 이상이 남았으니까 이제 의기소침할 때에서 일어나서 냉정하게 이제는 이것을 투표함 보전 신청하고, 보전해도 이게 일 없어. 이게 다 선관위 이 반역의 세력들이 투표를 했으면 이 투표를 다시 투표함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투표함에다 집어넣지 않고 뭘 만들었느냐? 투표지 보관함을 만들었어. 이것도 여기 나와요. 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투표함에다 다 집어넣어갖고 투표함을 봉인해야 되는데, 투표함 봉인이 의미가 없어졌어. 왜? 투표지 보관함을 따로 만들어갖고 선관위가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짓을 못하겠어. 야,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 개판인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황교안이와 박근혜가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5천만을 김정은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검찰총장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이제 국민들이 유튜브로 제기하고 하면, 이 일을 제기하면 네가 나서서 해야지. 검찰총장 뭐하라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검찰총장 시켰어? 자, 매크로 시나리오 1번. 종북 김무성이와 유승민의 반역이다. 짜고 치는 고들이다.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돼요? 공천위원장 누구죠? 이한구까지 짜고 치는 고들이다. 유승민이를 끝까지 끌고 가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줬다. 그리고 3명을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으로 내비뒀다. 김무성이가 마지막에는 옥새 파동까지 해서 여당이 떨쳐나간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다. 이 시나리오 중심에 반역자 김무성이가 앉아있다. 수사하면 나온다. 그리고 저놈이 김무성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전자개표기 2012년도에 2002년 몇 년도죠? 2002년도에 노무현이를 간첩 박지원이가 만들어준 전자개표기를 이번에도 도입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자가 김무성이다.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개표 검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표 검수기가 말은 개표 검수기지 그 범행을 했던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써갖고 개표 검수한다라고. 그 길을 터준 자가 김무성이다. 그걸 우긴 자가 선관이고 야당이다. 문재인이와 김종인이와
심상정이다. 그래서 종북 김무성 유승민이가 정부 여당에서 이 반역을 저질렀고 친박 혐오감을 생산했고 여기에 1570명 간첩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과 언론이 연일 40일 동안 연일 불어제꼈다. 두 번째, 선관위가 선거법을 개정했다. 전자개표기 부정도입. 전자개표기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개표 검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이 거짓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100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겨야 될 저거는 80 내지 90표 집어넣고 이것이 개표했다. 그럼 100표로 들어가서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 참관인 중에 정부 간첩이 들어앉아 있어갖고 이거 했습니다. 맞습니다. 100표 맞습니다. 이 짓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법원에 이것이 보존돼 갖고 하면은 거기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표 만들어 갖고 집어넣고 사람 인자 찍어 갖고 집어넣고 얼마든지 하지. 나라도 하겠다. 왜? 그 투표지 보관함이 날라갔지 않느냐? 투표지 보관함에다가 보관하라고 돼 있고 그걸 봉인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투표지 보관함은 빵이고 아무것도 없고 투표함은 아무것도 없고 투표지 보관함을 따로 만들어 갖고 그거 봉인도 안 하고 그걸 갖고 있으니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것은 원천 무효다. 검찰총장,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이걸 알고도 이걸 못 고치면 당신과 우리는 5천만 원 땅굴 속에 간첩들 밑에 가서 죽어야 될 민족이다. 세 번째, KBS, MBC가 SBS가 반역질을 했다. 쪽집게 출구조사를 했다. 그동안에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5번씩이나 출구조사가 망했다. 왜? 사람들이 나오면서 나 누구 찍었다.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다. 왜? 야당 찍었다 하면 여당에 찍히고 여당 찍었다 하면 야당에 찍히니까 나오면서 나 이거 찍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출구조사는 맞지를 않는다. 5번 해보니까 안 맞더라. 박지원이, 김관진이, 이 간첩들이, 이종걸이, 심상정이, 안철수, 이 간첩 종북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KBS, MBC, SBS 합동 출구조사를 하자. 느닷없이 합동 출구조사가 나와서 여기 답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쪽집게 도사가 돼갖고 출구조사를 내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보죠.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떠올리시죠? 자, 총 300석인데 떠올려보시죠. 예, 이겁니다. 이 얼마나 쪽집게 같은 출구조사를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보고 바보같이 침묵하지 말고 이제는 외쳐대세요. 선관위원장 이인복이라고 하는 놈은 간첩이다. KBS와 MBC와 SBS는 국민을 속이는 짓을 했다. 이제는 외쳐요. 이제는 SNS로 외치고 바보같이 저 반역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합하면 300석이 나옵니다. 122, 123, 122, 38, 61 이걸 머릿속에 두고서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셔요. 쪽집게. 그거 말고 유튜브. 우선 첫 요거 그대로 남겨두세요. 자, 새누리 123 내지 147인데 122로 맞췄죠. 일자가 틀려요. 122로. 그 다음에 더민주 97에 120인데 123석으로 맞췄죠. 123석으로. 국민의당 31에서 40인데 38로 맞췄죠. 이게 쪽집게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5번이나 틀린 출구조사가 요놈들 3마리가 KBS의 간첩, MBC의 간첩, SBS 간첩이 들고 앉아갖고 야 요렇게 가자 이게 내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모범답안이야. 이것에 맞춰서 이제 선관위가 움직이고 참관인이 움직이고 야당 이 개표위원들이 움직이고 여당 개표위원들을 눈가리게 하고 이 짓이 광범위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눌러보시오. 아니, 그거 눌러서 유튜브. 이거 아니잖아. 5천만을 속인 이 거대한 쇼를 한번 보십시오. KBS와 MBC와 SBS가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속인 추구조사를 보십시오. 147석, 더불어민주당 97석에서 120석, 국민의당 31석에서 43석을 확보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최대 147석, 더민주가 120석, 국민의당이 최대 4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더민주당은 선전했고 국민의당은 약진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180석까지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도 실패할 걸로 예측되면서 123석에서 최대 107석까지 얻을 걸로 예측됐습니다. 100석도 어려울 거라던 더불어민주당은 97석에서 최대 120석까지 얻을. 자, 새누리 122석으로 맞췄죠. 더민주는 123석으로 맞췄죠. 국민은 38석으로 맞췄죠. 이 쪽집게 출구조사가 5번이나 이제까지 국민들이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했던 것을 이게 어떻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 한번 보시죠. 그만 봐도 됩니다. 자, 투표함 바꿔치기, 봉인 없는 투표함 발견. 그 다음에 투표함에 표를 안 넣었어. 다 꺼내갖고 어디다가 넣었어요? 투표지 보관함을 따로 만들었어. 법에도 없는 걸. 따로 만들어갖고 거기서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선관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야, 이걸 내비둔 김무성이는 그 죄가 광화문에 목을 달아야 될 여당 대표라는 거야. 이걸 묵인하고 이걸 그대로 내비두고 대한민국을 반역한 김무성 여당 대표를, 황진화 사무총장을 그걸 내비둔 나라는 5천만이 망해야지. 자, 이거 한번 보죠. 황진화 김무성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놈은 국민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피터 임문구입니다. 총선 아바타 41차 데일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월 8일, 9일 사전투표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있기 전 SNS상에서는 투표 보관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월 8일 은평구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보관함이 문제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부분이 결국 영상으로 찍혀졌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인복이라고 하는 놈이 간첩이 앉아갖고 간첩질을 지금 국민 5천만 앞에서 대낮에 벌이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골기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저 간첩들에 의해서 다 목이 달아나요. 저부터. 자, 투표함 봉인을 왜 해요?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인. 자, 계속 가보죠. 저 간첩 여인입니다. 간첩 종북. 참관인들이 다 간첩이야. 종북이 다 들어갔어. 자, 김 기자. 지금 이 영상을 봐서는 좀 모자이크 처리도 된 상태라서 잘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었나요? 결국에는 행랑이라고 합니다. 그 투표 우리가 보통 기표를 하고 나서 이제 넣지 않습니까? 이제 검은색이 이제 행랑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투표함과 같이 이제 파란색 테이프로 봉인을 해서 옮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파란색 테이프가 일종의 표식으로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종의 표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옮기는 과정 속에서 참관인들이 물론 다 봤지만
체크를 하는데 그 표식이 없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디선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라, 투표 보관함이 뭐 CCTV도 엉망이고 보관도 엉망이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사전투표 전날 그렇죠. 저희가 얘기했죠. 사전투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투표를 하지 말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감시를 해야 된다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자, 선관위가 어떤 범죄를 했느냐. 2002년도에 박지원의 주도하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주도하에 이제 전자개표기 이 부정사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정사건이 이회창 표는 100표를 집어넣어라. 100표를 한 묶음으로. 그 다음에 노무현 표는 80 내지 90표를 한 묶음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집어넣어서 국민의 표를 훔쳤지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이 일을 한 박지원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 뭐냐. 형님 이래도 되는 거요? 이래도 나 대통령 해먹는 거요? 자, 이게 이 전직을 갖고 있는 이인복이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장, 그 사람 바뀌었겠죠. 그러나 간첩이 대를 이어서 선관위원장을 하고 간첩들이 선관위를 장악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관위가 간첩들로 다 채워졌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가보시죠.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관이가 다 저러고 옆에 와 그걸 어떻게 그걸 하나 안 줬다고 쳐요. 물론 이제 절차는 잘됐지. 그거 어떻게 집어넣기서 그러다가 자,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왜 못해요? 다 간첩인데 한 명 의인 한 명 눈 가리고 얼마든지 하죠. 자, 은평구 선관위 담당자죠. 그 선거관리 관리계장인데 이분은 좀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유선으로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면을 먼저 호소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없이 교육을 했고, 예를 들어서 모든 곳에서 이재호 떨어뜨린 됩니다. 이재호 문제인데 떨어뜨린 겁니다. 정말 참관인의 실수로, 그리고 참관인들이 모두 다 보는 과정 속에서 다 동의하에 이 스티커가 손상이 됐고, 이거를 현장에 와서 다시 한번 넘기는, 이제 중선관위로 넘기는 과정 속에서 다시 붙이자, 이런 동의하에 온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동의라는 게 어떤 서명이나 어떤 그 뭐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좀 뭐 남겨놓은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정당의 참관인들이 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자,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모두가 그 현장에서 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 옮겼기 때문에 누군가 뭐 빠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봉인이 뭔가 뜯어질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설명을 다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계약서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 정비회사에서 뭔가를 옮기다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선관위가 이게 반역자 그룹이 돼버리면은 선거 관리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로 넘어옵니다. 자, KBS, MBC, SBS의 반역죄를, 저거는 돌을 갖고 가서 KBS와 MBC와 SBS를 국민들이 들고 깨갖고 다 거기에 근무하는 놈들 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저 쪽집게 저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5번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SBS 각자, MBC 각자, KBS 각자, 어느 놈이 이것을 한 묶음으로 니들이 같이 해라라고 이것을 인준을 해주고 이걸 주도한 놈을 찾으면 그 놈이 간첩이고 그 놈이 이 부정선거에, 부정개표에 총책이라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검찰총장, 이거 찾으라고 당신 검찰총장 만들었지. 네 번째, 선관위 개표 부정. 13개 종북시민단체도 참관했다. 종북시민단체 중에 10개가 김영주가 운영한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 시민단체예요. 가짜 시민단체, 종북시민단체. 이 사람들 다 모아갖고 이 범죄 행위에 다 투입한 거예요. 제가 이럴 때 검찰총장이면 칼을 빼어들고 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KBS 사장, MBC 사장, SBS 사장, 보도본부장 다 불러놓고
목에다 칼을 대고 거짓말하면 죽인다. 살려면 바른 말 해라. 선관위원장 갖다 놓고 박근혜 대통령님 51.6%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앉혔습니다. 이 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당신은 보고 모르쇠로 일관하시겠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 나라 살리는 일에 당신의 목숨을 거십시오. 4.13 개표 부정을 바로잡는 일에 황교안 국무총리, 당신의 목숨을 거십시오. 자, 잘 되겠다 싶으면 네 기업이 기술만 써 벤처 싹 자르는 한국. 경제계에도 간첩들이 다 들어가서 나라 잘 되는 일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군산 앞바다에 석유가 나도 절대 못합니다. 왜? 그쪽으로 땅굴망이 들어오니까 석유 시추하다가 이게 너 땅굴망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간첩이 이 망국의 나라 부르다가 우리가 죽을 대한민국. 국내 벤처 투자자들 한 치 앞밖에 모르는 대출 업체들 같아. 아니다. 경제 간첩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간첩들이 다 장악했다. 선관위를 장악했는데, KBS와 MBC와 SBS를 장악했는데, 김장수와 김관진 간첩이 안보 권력을 장악하고 대장들 8명을 그들이 앉히는데, 선로 밖에는 감속 구간소 규정 속도 4배로 달렸다. 4배로 달렸는지 2배로 달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발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 밑으로 땅굴이 지납니다. 그러면 땅굴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장수, 남재준, 김관진, 한민구, 이진상, 김홍래, 김진영이, 김진호 이 여적의 장군들이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자, 제가 선배 대장들을 여적의 장군들이라고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욕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저분 하겠습니까? 이 대장님, 저 안보실장님 하겠습니까? 제가 그 정체를 아는데 대한민국 5천만을 말아먹을 간첩이라고 하는 정체를 아는데 여기가 한번 비춰주시오. 미국 이성 피하려고 북미사일 발사장 지하에 철도역을 건설하고 여기 평양 산림동 미사일 공장에서 만든 로켓 부품 지하 터널로 이동했다. 미 정찰 위성 포착 안 되게 평양에서 동창리까지 100km 땅굴을 팠다. 이거 보고도 몰라요? 대한민국 5천만 당신들은 바보 천치입니다. 제가 이 정도 외치면은 아하 2월 12일자 조선일보 A5 오면을 보자. 아하 100km를 팠는데 그 보력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김관진과 한민구와 김장수와 이진삼이와 이런 놈들은 대각방에 별 4개씩 달고 부귀와 영화를 노렸던 이런 놈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일을 앞장서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 왜 못 파느냐? 버력 처리, 물 처리, 산소 처리 못한다. 이 거짓말에 대통령이 속아 넘어갔고 황교안이가 속아 넘어갔고 5천만이 속아 넘어갔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속이고 앉아있죠. 바보 5천만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속임에 우리가 땅굴 폭탄 속에 묻혀 죽을 운명이죠. 자, 박 대통령 이 반역질하는 조선을 한번 보십시오. 박 대통령 개파 해체, 당내 화해 같은 수습책 내놓아라. 조선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안철수의 교만과 조선의 교만과 동아의 교만과 JTBC 중화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반역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이제 목을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5천만 이민족 그 중에 1,000만 성도들 당신들이 벨이 있다면 영과 혼과 육을 믿고 영적인 이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의인 한 명을 찾으라면, 힘 있는 의인 한 명을 찾으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 2명을 찾으라면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까지 봤는데 이런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굴 찾아 파괴해라 이 명령을 대통령께서 한성주 장군 당신이 그렇게 자신하면 땅굴 속에 탱크를 찾아 보이시오.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넣으시오. 김관진 한민구 너희들이 방해하면 너희들 죽여버린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선포하시고 한성주 장군이 들어가서 파괴끔 해주세요. 이걸 놓고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조홍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